네, 올해 내내 이 금융권의 어떤 부동산 PF 대출 우려 그리고 연체율 문제가 계속 화두가 되고 있는데 3월 말 기준으로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131조 원을 넘겼고 연체율도 2%를 돌파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? 지금 어떤 PF 대출 잔액도 커지고 그리고 연체율도 높아지고 이런 상황들이 좀 우리가 좀 경계를 해야 될 그리고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보십니까? 네, 그렇게 보입니다. 지금 당장 뭐 부동산 관련 프로젝트 파이낸스가 대량 파산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. 이 대출에 대해서 위험도를 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연체율로 많이 보기는 하는데요. 네. 연체율 기준에서 보면 은행권, 시중은행권 이제 연체율이 0.3% 정도고요. 네네. 그리고 저축은행이 이제 2.8%니까 거의 3% 정도입니다. 그런데 그러네요.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부동산 관련 프로젝트의 연체율이 2%를 넘어서고 있어서 상당히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. 전체 이제 그 은행권과 비은행권 모든 금융기관에서 대출한 잔액이 약 3,500조 원인데 네. 이제 부동산 관련 프로젝트 파이낸싱 쪽으로. 파이낸싱의 대출이 131조니까 전체 대출에서 보면 4% 남짓입니다. 근데 이제 이게 폭발력이 있는 것이 이 부분이 이제 부도가 나면 이전에 레고랜드 사태나 이번에 그 최근에 그 새마을금고 그 뱅크런 가능성이 일어났던 그 문제에서 보듯이 이 상당히 금융시장 전체의 안전성을 해치고 또 시중 금리도 오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이제 정부가 나서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박정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? 예, 지금 사실 이 그 연체율뿐만 아니라 부동산 PF에 대한 부실화 우려는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이고 이게 전체 어떤 뭐라 할까요? 전체 사건이 종료된 사건이 아닙니다.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위험성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요. 그다음 두 번째가 더 문제인데요. 부동산 관련한 PF 관련한 이 사업성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지금 악재가 여러 가지가 겹쳐 있습니다.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 구조적인 악재가 해결돼서 저 PF 관련한 대출이 수익성을 실현해서 해결될 수 있는 기미도 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. 그 이유가 크게 세 가지인데요. 예. 부동산 PF는 레버리지를 상당히 많이 동원하는 대표적인 투자 방식입니다. 네. 레버리지가 통상적으로 90%가 넘어요. 그러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을 어떤 차입이나 외부 자금을 통해서 조달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예. 그러다 보니까 금리 민감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런데 최근 들어서도 여전히 금리를 더 올리는 기조가 국제적인 기조 속에 아직 있는 상황에서 이 금리 기조에 대한 부담감을 계속해서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다음 두 번째, 이 대출했던 금액을 회수하는 방법은 결국 본인들이 진행했던 부동산이 다 완료가 돼서 분양이 다 끝내서 잔금이 다 들어와야 이게 이제 그 다시 뭐랄까요? 회수를 할수 회수가 있는. 될 수가 네. 있는데 지금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가 예. 서울이라든가 세종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경기도를 비롯해서 지방의 대부분의 지역은 사실 미분양률이 올라가고 있고 계속해서 부동산 시장이 반등할 기미가 안 보이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PF의 상당 자금이 경기권하고 지방에도 좀 섞여 있거든요. 그런 곳에서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마저 우려가 되는 상황이니까 완공 이후 분양 달 돼서 이걸 다 회수할 수 있는 여지도 줄어들고 있어요. 그다음 세 번째가 부동산 PF 과정에서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 부분이 건물을 효율적으로 지고 싸게 짓는다고 하겠습니다. 싸게 지어서 비싸게 팔아야 당연히 수익률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? 근데 최근 부동산과 관련된 건물을 올리는 데 들어간 여러 가지 단가, 인플레이션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수익성에 있어서도 좀 팍팍하게 잡았던 PF 사업들의 경우에는 이걸 계속 진행하는 게 오히려 손해겠다라는 인식 전환들이 있게 돼서 중도에 그만두거나 하는 형태가 점점 늘어나다 보니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부실, 이거는 아직까지 진행 중인 상황이다. 더 우려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그럼 저 연체율이 올라갈 수도 있다는 말씀이네요. 그럼요. 충분히 가능하고요. 예. 아직까지 다 브릿지론 상태에서는 확인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마저도 솔직히 있어요. 예, 그러다 보니까 저건 충분히 올라갈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. 굉장히 좀 걱정스러운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이정환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? 이게 좀 부동산 PF의 특징을 좀 아셔야 되는데 예, 예. 은행들 부동산 PF 많죠. 그런데 그렇죠. 은행들 부동산 PF는 거의 100%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부동산 PF 할 때는 보통 선순위, 중순위, 후순위까지 이렇게 대출의 순서가 정해져 있고요. 그다음에 규모가 큰 것들을 결국 은행들이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
우리나라 이제 부동산의 특징인데 집을 지을 때 아파트 같은 것도 여러 채 한꺼번에 있죠. 그렇죠.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하면은 흔히 말하는 자금 수요가 엄청 많아지기 때문에 건설사가 뭐 자기 자본을 많이 투자한다고 해서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닙니다.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외부 자금들이 필요하고 외부 자금이 흔히 말해 트렌치를 나눈다고 이야기한다. 선순위, 중순위, 후순위를 나눠서 이렇게 네네. 기본적으로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은행들은 사실 굉장히 특히 시중은행들은 안정적인 PF 투자를 하고 큰 규모의 공사에 대해서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근데 보통 큰 규모들이 수익성이 좋고 사업성도 좋고 이렇기 때문에 은행들은 거의 부실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많이들 생각합니다. 근데 이제 증권사라든지 뭐 상호저축금융이라든지 이런 조금 내려가면 갈수록 조금 위험한 거 중순위 대출이라든지 그다음에 흔히 말해 소순위까지 갈 수도 있는 뭐 이런 상황들 뭐 보통 뭐 금융업계 후순위까지는 잘 가지는 않는데 네네. 기본적으로 그러한 맥락들이 있어서 좋은 거는 기본적으로 은행이 다 합니다. 그리고 왜냐하면 좋은 것들은 크고 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은행이 아니면 또 할 수가 없어요.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 대해서 부동산 PF 문제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. 근데 보험업은 또 워낙 이게 장기로 가는 사업이고 네네. 보험업은 그 흔히 말해서 자산하고 부채하고 매칭을 시켜놓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또 문제가 안 된다라고도 많이 또 평가를 하고 있는데 증권업 같은 경우 굉장히 이게 높게 나오죠. 그러게요. 예. 연체율이 지금 16%에 거의 육박하는 수준이거든요. 16% 높게 나오는데 증권업도 좀 이렇게 분류가 돼 있습니다. 미래에셋 뭐 같은 큰 예, 예. 흔히 말하는 IB라고 하죠. 네. IB들은 굉장히 또 돈이 많기 때문에 네네. 좋은 대출을 합니다. 좋은 대출을 하기 때문에 연체가 조금 있다고 할지라도 회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러니까 선순위를 했다라는 이야기인데 연체가 조금 있어도 나중에 공사 지어지게 되면은 결국 다 받을 수 있다라는 것들이 있고요. 그렇지만 이제 중소 조금 작은 증권사들이 결국은 약간은 더 위험성이 크다. 이것도 증권사 안에서도 굉장히 차별점이 크고 이제 중소 그러니까 굉장히 연체율은 다 높은데 중소가 조금 위험하다라고 네.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. 그렇지만 이제 사실은 작은 데들 빌려준 거는 시스템 리스크 차원에서는 또 그렇게 위험하진 않거든요. 그러니까 연체율은 굉장히 높지만 네네. 근데 이제 큰 데에서 큰 것들이 터져야 위험한 것인데 예를 들어서 둔총 같은 게 안 됐다. 그러니까 사업장이 큰 곳이요. 사업장이 네. 큰 것들이 터져야 사실은 PF 시장 전체가 위반이 해지는데 그러니까 시스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뭐 중소기업도 약간은 중소 증권사를 중심으로 약간 연체율이 높은 거가 있긴 하지만 대응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결국 이게 모두 규모의 문제인데 은행이나 보험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증권업이 문제가 된다라고는 하지만 증권업도 큰 데는 거의 문제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. 그러니까 적어도 한국 PF에 대해서는 큰 데는 문제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중소 증권사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은 이게 돈이 순차적으로 나가니까 큰 데서 좋은 데서부터 빌리기 시작해서 점차 금리가 비싸지는 데로 나가서 중소 증권사들이 조금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작은 데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제도나 뭐 시장 상황에 따라서 매니지가 가능하다라고 다들 여기는 것 같습니다. 물론 연체율이 조금 올라갈 거라고 더 생각도 하고 네. 그렇긴 하지만 이제 그 소스의 원천이 예전 금융위기처럼 큰 은행끼리 상호 간에 돈을 많이 빌리고 뭐 이러면서 이런 건 아니고 작은 증권사라든지 이런 데서 결국 돈을 조금 좀 공격적으로 빌려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뭐 이게 더 파장이 크게 나갈 것이다라고는 또 뭐 여기지는 않는 것 같다는 게 뭐 기본적인 평가입니다.